거친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땅. 우리나라의 섬은 자그마치 3,400여 개나 됩니다. 섬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섬들은 저마다 숱한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또 어딘가에선 생명을 키워내는 몸부림이 있는 곳. 오늘도 섬은 살아 있습니다. 인천에서 뱃길로 2시간을 달리면 작은 섬 구롭도를 만납니다. 섬의 모양이 마치 사람이 엎드린 모습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섬 곳곳에서는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소금물에 녹아 빚어진 해식 지형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롭도는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백악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물이 빠지면 열리는 바다는 외딴 섬에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구롭도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해안가를 차지한 건 달랑개. 새들의 기척에 달랑개들이 일제히 집안으로 숨습니다. 붉은 부리와 검은 머리, 무척 인상적이죠. 천연 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산다고 알려진 구롭도. 그들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길목에서 동면을 막 끝낸 먹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정상에서 특별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새가 토해낸 펠릿입니다. 이곳에 육식성 새가 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펠릿이 발견된 반대편 절벽. 비행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 새를 만났습니다. 녀석은 단번에 내리꽂아 작은 새를 한 마리 낚아채는데 성공을 합니다. 솜골매입니다. 맹금류 중에서도 가장 날쌔고 사나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솜골매가 다시 날아오릅니다. 사냥감을 물색 중입니다.
주변에 또 다른 송골매가 보입니다. 녀석은 암컷, 둘은 부모입니다. 수컷이 사냥감을 내리치자 암컷이 기다렸다 잽싸게 채갑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공중고개를 연상시킵니다. 이 기막힌 사냥 솜씨에 희생된 건 개개비입니다. 송골매 암컷이 향한 곳은 둥지입니다. 이미 알을 4개나 낳았습니다. 암컷은 정성껏 알을 품습니다. 송골매 둥지는 깎아지른 절벽에 있습니다.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곳이죠. 머지않아 이 송골매 부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물에 큰 숭어와 광어가 걸려들었습니다. 한밤중 어부는 팥뚝만한 물고기들을 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고기잡이입니다. 물이 나갔을 때 그물을 치고 물이 들었다 나갔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나가면 이제 더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지금 그물에서 누님이 모두 하룻밤새 건져 올린 고기가 포대를 가득 채웁니다. 자연이 잠깐씩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구롭도는 풍요롭습니다. 언덕 너머 넓게 펼쳐진 처지에는 사슴이 삽니다. 20년 전에 방목했던 사슴들이 이제는 완전히 야생 사슴이 됐습니다. 사슴은 무리지어 사는데요. 3대가 함께 대가족을 이룬 경우도 허다합니다. 육지는 봄이지만 4월의 구럽도는 바람이 세고 춥습니다. 날씨가 구줄 때면 암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한 달. 알이 깨어난 뒤에도 어미는 40일가량 새끼들을 돌봅니다. 송골매의 시력은 인간의 10배. 망원에 줌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냥감을 정확히 포착해냅니다. 송골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최고로 빠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먹잇감의 예상 길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떤 새도 송골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수컷의 이번 사냥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암컷이 잠시 둥지를 비우네요. 수컷의 사냥은 암컷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컷은 먹지 않고 먹이를 절벽 틈새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입니다. 수컷의 사냥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거죠. 가족을 꾸리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힘든 게 수컷의 숙명입니다. 암컷은 알을 굴려가며 열심히 품습니다. 새끼가 깨어날 시간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송골매가 사는 절벽의 앞바다, 또 다른 사냥꾼이 있습니다. 잠수의 명수인 가마우지입니다. 이곳은 고래의 일종인 상갱이들도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땅 구럽도. 해안가의 주인은 검은머리 묻대새입니다.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굴과 조개. 붉은 부리로 껍질을 벌려서 속살을 파먹습니다. 검은머리 묻대새도 해안가 모래밭에 알을 낳았습니다. 어미는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알을 품습니다. 구럽도에는 섬 전체를 통틀어 10여 가구의 2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닭새가 뭔가를 발견한 듯합니다. 먹구름인가 달걀을 내립니다. 하지만 장닭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이 없는 온순한 먹구름이 결국 포기하고 마네요. 구럽도에서 가장 많은 건 새입니다. 봄의 구럽도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오지요. 바로 이 시기 송골매가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매 같은 경우는 포란 기간 또는 새끼를 기르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보통 포란 기간이 한 달이고 새끼를 기르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니까 그 새가 많이 지나가는 시기에 새끼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초에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을 거쳐서 이동하는 철새를 잡아서 새끼를 먹이는 그런
본능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송골매 둥지에 경사가 난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미는 태어날 새끼를 위해 정성껏 둥지를 고릅니다. 송골매의 부부는 4개의 알을 낳아 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새끼들이 주위에 오돌오돌 몸을 떠옵니다. 멀뚱히 있던 송골매가 새끼를 품어줍니다. 자세가 영 엉성하지요? 알고 보니 아비였습니다.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암컷은 오랜만에 사냥에 나섰습니다. 암컷의 사냥 실력도 없을지 않았네요. 암컷이 다가와 먹잇감을 고르자 수컷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킵니다.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어미는 먹이를 잘게 찢어 먹입니다. 새끼매들은 식욕이 무척 왕성합니다. 숲에 사는 사슴도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는 어린 새끼를 바위 틈에 숨겨두었지요. 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새끼는 주변을 마구 쏘다닙니다. 어미가 새끼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슴은 한 달 동안 젖을 먹여 새끼를 키웁니다. 이 시기 수컷의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영역을 지키는 것이죠. 침입자가 나타나자 수컷은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마침내 녀석은 침입자를 몰아내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빗줄기가 거셉니다. 알이 젖을세나
검은 머리 물대새가 급히 알을 품습니다. 절벽의 둥지도 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품에 안습니다. 새끼들은 벌써 어미 품이 비좁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태풍까지 몰려왔습니다. 외딴 섬의 생명들에게 자연은 때로 가혹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 어미가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거센 비바람에 둥지가 쓸려 나갔습니다. 어미는 알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생명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둑개는 구럽도의 밤을 지키는 또 다른 주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송골매가 분주합니다. 이제는 큰 갈매기까지 공격합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한 탓이죠. 새끼매들이 활기차 보입니다. 알 하나는 결국 세상을 보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송골매 암컷이 절벽에서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습니다. 한참을 헤매더니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숨겨둔 먹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송골매는 빠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위해 먹잇감을 미리미리 저장해 둡니다. 먹이를 내려놓기 무섭게 첫째가 모두 채가버립니다. 송골매의 본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미가 뺏어서 나눠주려 하지만은 첫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어미는 못 먹은 새끼를 위해 다시 저장고로 향합니다. 어미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둥지 근처를 지나는 염소 가족을 발견한 것이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엉겅퀴 꽃밭을 누비는 건 왕은점 표범나비. 날개에 표범무늬가 뚜렷한 왕은점 표범나비는 멸종위기에 처해 육지에선 좀채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짝짓기부터 서두르는 녀석들. 생존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나비는 이새를 만드는데 사활을 겁니다. 녹음이 짙어진 구럽도 여름 숲을 장악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먹구렁이입니다. 육지에선 거의 멸종돼 종복원을 추진할 정도로 귀한 몸이지요. 구럽도 먹구렁이는 나무 타기의 명수입니다. 이 기술은 새둥지의 알을 훔쳐내는데 요긴하게 쓰이지요. 먹구렁이의 주 서식지가 이제 뭐 인가와 이제 뭐 이렇게 산림 가장자리, 그리고 뭐 또 그 돌틈이 있는 지역, 뭐 이래서 예전에 뭐 우리 민가 주변에 많이 살았던 그런 친근한 동물이죠. 동물인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우리 곁에서 보기 어려운 종이 돼버렸죠. 멸종을 하는데 한 가지 요인으로 멸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멸종이 이제 요인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서식지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희귀종이 된 먹구렁이가 구럽도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마을에서도 먹구렁이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먹구렁이가 자주 나타나는 길목에 메추리알을 놓아두고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녀석은 입을 최대한 벌려 메추리알을 통째로 삽니다. 나머지 하나도 연달아 먹어치웁니다. (2미터에) 달하는 긴 몸통을 따라 먹이가 소화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송골매에게 여름은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새끼매들이 태어난 지 20일. 보송보송한 털이 빠지고 용맹스런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송골매 부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컷이 먼저 사냥을 끝내고 돌아왔네. 새끼들은 빨리 먹이를 달라고 보챕니다. 밥을 먹이는 건 어미의 목, 성화에 못 이겨 먹이를 건네지만 아비의 행동은 영 어설픕니다. 결국 눈치 빠른 새끼들이 요령껏 가져다 먹습니다. 어미는 숨겨놓은 먹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비상식량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어미가 사냥에 나섭니다.
새끼들의 먹성을 감당하려면 이제 큰 먹이를 잡아야 합니다. 부모는 새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 태풍에 알을 잃은 검은 머리 물대새가 다시 알을 낳았습니다. 어미의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알이 무사히 깨나도록 더욱 열심히 품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에 보초를 서던 수컷이 급히 신호를 보냅니다. 암컷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유인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암컷은 다시 와서 알을 품습니다. 구럽도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사슴은 야생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구럽도의 여름 숲속은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그럴수록 골라 먹기 마련이죠. 좀 더 부드러운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 사슴은 몸을 고추 세웁니다. 참나무 수액은 장수 말벌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다른 곤충들도 기웃거려 보지만 사나운 장수 말벌에게 모두 쫓겨나고 맙니다. 이번엔 풍뎅이가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 슬금슬금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풍뎅이 정도는 장수 말벌의 상대도 되지 못하지요. 곤충 사회에서 장수 말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째 새끼들은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내밀자 첫째가 통째로 채갑니다. 이제 제 스스로 먹잇감을 뜯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이지. 먹이를 두고 매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새끼매들의 먹이에 대한 집착은 집요합니다. 새끼매들이 부리로 솜털을 뽑아냅니다. 날개 쭉지가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날갯짓이 제법인데요. 어미가 연신 먹이를 물어 나릅니다. 이번에 운 좋게 둘째가 먹이를 낚아챘습니다.
식욕이 가장 왕성한 이 시기, 새끼 매들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 2~3배 정도의 먹이를 먹습니다. 둘째가 털을 골라내고 먹이를 독식하려는 순간 셋째가 다가와 다리 사이로 교묘하게 먹이를 빼갑니다. 먹이 욕심이 많은 첫째가 웬일인지 쳐다보고만 있네요. 이번엔 셋째가 먹이를 차지할까요? 그러나 역시 마지막에 웃는 건 첫째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새끼매들이 졸음을 참지 못합니다. 이제는 낯선 물체에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는 섬. 구럽도는 그렇게 오랜 세월 생명의 섬으로 서해를 지켜왔습니다. 검은머리 물대새 어미가 한동안 둥지를 찾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둥지를 찾았을 땐 이미 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주변엔 알을 찾는 검은머리 물대새 발자국이 어지럽습니다. 그 주변으로 사람 발자국이 보입니다. 짐승이라는 건 이 동네에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고, 구렁이도 이렇게 예를 들어 기어갔다면은 구렁이 흔적이 있다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건 인위적으로도 알이 없어졌다는 거죠. 2번이나 알을 잃은 검은머리 물대새 부부, 쓸쓸하고 처연한 모습입니다. 다시 찾은 송골매 둥지. 새끼매들은 어린 티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늘은 둥지를 벗어나 주변 바위로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용맹스러운 송골매 티가 납니다. 염소 가족이 갑자기 매둥지 근처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염소는 절벽지대를 자주 찾습니다. 절벽 틈에 난 신선한 풀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염소가 둥지 쪽 절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염소를 본 송골매 암컷이 무섭게 울어댑니다. 어미의 울음소리에 놀란 첫째가 순간 날았습니다. 생애 첫 비행입니다. 덩달아 둘째도 날았습니다. 막내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황한 염소는 송골매 둥지까지 내려왔습니다.
막내가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가 난 어미가 염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염소. 막내도 어쩔 수 없이 몸을 날립니다. 송골매의 날카로운 공격에 염소는 혼비백산. 암컷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새끼매들은 모두 무사할까요? 새끼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둥지를 처음 떠나는 순간이거든요. 비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실형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기 때문에 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올라채는 힘이 약해요, 매는. 그래서 육지 떨어지면 또 다른 천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죠. 며칠 뒤 둥지 근처 한 절벽에서 새끼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녀석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더 의젓해진 모습입니다.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재가는 것도 여전합니다. 이제는 꽤 날기도 합니다. 제법 멀리 오랫동안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지. 명색이 송골매인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훌쩍 자란 새끼매들, 이제는 먹이를 달라고 어미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먹이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효과는 만점입니다. 새끼들은 어느새 어미를 쫓아가 먹이를 빼앗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새끼매들은 부모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먹이를 찾고 혼자서 생활해야 합니다.
송골매의 고향 구럽도. 새끼매가 창공을 박차고 오릅니다. 구럽도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송골매의 후예답게 구럽도의 하늘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가 그러했듯 이곳 구럽도에서 새 생명을 키워낼 것입니다.